왜 내 건물에는 스타벅스가 안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책을 쓰게 됐습니다. 80% 90% 대출을 뭐 무섭지 않게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공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영혼을 끌어서 한 40억, 50억짜리 빌딩을 사신 분들은 이제 자기의 월급을 같이 넣어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홍대에 있는 건물인데요. 월세가 한 850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는데 이자로 한 700에서 800 정도를 내시고 역마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올랐으나 그 고통은 매달 이자를 내기 위해 감당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 정말 50억짜리 빌딩을 40억 넘게 대출받는 세상이 있었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28년 차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노창이라고 합니다. 연끌을 했다거나 네네. 과도하게 투자를 해서 네. 빌딩 투자를 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제 무서운 말인데요. 그 영혼을 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금리가 오를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80% 90% 대출을 뭐 무섭지 않게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공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영혼을 끌어서 한 40억, 50억짜리 빌딩을 사신 분들은 이제 자기의 월급을 같이 넣어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패했다기보다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대에 있는 건물인데요. 건물은 당시 3년 전에 39억 정도의 그 매입을 하셨고요. 그 중에 이제 30억이 대출이었어요. 그래서 월세가 한 850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는데 이자로 한 700에서 800 정도를 내시고 50만 원, 100만 원 정도가 남은 상태로 그래도 나는 건물주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39억짜리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50억이 될 게 확실하고 현재 50억이 넘습니다. 매매 가격이.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샀듯이 다른 사람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50억인 걸 알지만 그 사람도 40억을 대출받고 싶죠. 근데 이제 대출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을 뿐더러 현재 그 해당 건물의 사례는 금리가 올라서 이제 이자가 800만 원 내는 것이 아니라 1450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월세는 좀 올랐지만 9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0의 차익이 남잖아요. 역마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올랐으나 그 고통은 매달 이자를 내기 위해 감당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그래도 원금을 생각하셔가지고 가격을 낮추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조금씩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50억짜리 빌딩을 산다고 하면은 네네. 얼마 정도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짜리 빌딩을 40억 넘게 대출받는 세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안 되고 대출도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려면 50% 이하로 한 20억 정도의 자기 자본 정도는 가지고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30억 정도 자기 자본이 있고 20억 정도 대출 받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대출을 적게 받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갖고 있다 보면 공실 이슈가 꼭 있거든요. 뭐 5개 층인데 한 층이 나간다고 하면 수익률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 50억에서 한 15억 정도만 대출 받으시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만약에 금리가 좀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이 월세는 조금 작은데 임차인이 뭐 좋은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계약 기간이 5년이나 남아있는 통임대로 1층부터 5층까지 한 회사가 다 쓰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큰 리스크 없이 좀 대출을 더 받으셔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경우에 대출이 좀 더 나옵니다. 네, 단계를 5개로 이렇게 탁 나눠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유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냥 갑자기 세월 지난다고 건물주가 되는 건 아니고 그 건물을 사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돈이 준비되면 좋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과 준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기.
아, 나는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살고 있는 동네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잘 놀러 가는 동네. 그래서 그런 동네에 아, 저 정도 되는 건물이면 내가 사고 싶다. 그런 건물을 하나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시면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주소를 딱 찍어 보시는 거예요. A라는 커피숍이 있는 건물, 주소, 뭐 합정 어디 땡땡땡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 주변에 거래됐던 것들이 거의 몇 달 상관으로 다 뜹니다. 그래서 아, 이 동네가 시세가 저 커피숍 정도 되는 건물을 사려면 평당 가격을 얼마 정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변별력의 기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가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관심을 갖고 건물주가 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아주 작은 돈이지만 적금도 부어보고 내가 살려면은 아직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직장에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도 구하고 아파트 청약도 받게 되고 근데 그 동네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 와중에 아, 내가 이 정도면 종잣돈이 충분하지 않을까. 20억 정도 되는 건물이 이 동네 나왔다는데 내가 4, 5억 정도는 집 팔고 전세금 빼면 살 수 있으니 트라이 해보자. 그랬을 때 부동산을 그 다음 가십니다. 그럼 이제 그 부동산, 요 정도 단계까지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셔서 매물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부동산들은 대부분 지역 친화정이죠. 그래서 나는 살려고 가는 사람인데 그 동네에 있는 이미 기존 건물주보다 그 더 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여주는 물건 중에 내가 판단하기로는 20억짜리인데 22, 3억에 보여주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매물은 있으나 좀 비싸구나. 그러면서 더 보여주세요 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변별력에 근접되는 물건과 마음에 드는 건물들을 계속 봐 나가는 거죠. 그 나가는 과정에서 때마침 내가 그 어렸을 적 생각하고 있던 그 건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옆 건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그런 결정을 한 다음에 좀 시간을 두리고 한 1주나 2주,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사장님 제가 그거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금요일 날 내가 팔린다고 얘기했잖아. 팔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별력을 완벽하게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별력까지 갖췄다. 그러면 그 거의 이제 5단계인데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하면서 건물주들을 많이 만나 뵙고 그 관련돼서 이제 강의도 많이 다니는데요. 실질적으로 꼭 이런 부분은 말하고 싶다. 그래서 그 말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들을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찾아봤더니 나는 이렇게 건물주가 되었다. 이런 책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 먹는 것과 준비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왜 내 건물에는 스타벅스가 안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책을 쓰게 됐습니다.